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3 대선이 이제 46일 남았습니다. 자,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루가 다르게 대선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해서 정보나 씨와 둘이 진행하게 됐습니다. 김남기 박사님이 빨리 돌아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론조사 빛 시작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김남기 박사님의 빠른 쾌유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빠르게 변해가는 4월인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만큼 여론조사도 점점 더 재밌어지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진행 순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한 주간 주요 여론조사 살펴보고 2부에서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윈지코리아와 함께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 알아보겠습니다. 자, 윤석열이 파면된 이후에 최근 여러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빛 어떤 결과 나왔는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여론조사 빛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정기 여론조사의 정당 지지율, NGI 분석과 함께 살펴보는 일명 여조 칵테일 시간입니다. 정보나 씨가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주요 여론조사 정당 지지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입니다. 한국갤럽은 4월 4일 탄핵 이후 첫 번째 나온 정기조사로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민주당은 41%로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난주보다 5포인트 빠진 30%로 민주당과의 격차는 11포인트 차이입니다. 보수 중도 진보 응답자 비율을 1대1대1로 가정한 NGI는 16.5입니다. 오늘 발표한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2대 국민의힘 34로 민주당이 8포인트 앞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리얼미터는 4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로 민주당 46.7, 국민의힘 33.1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격차는 지난주보다 4.5포인트 더 벌어져 13.6포인트입니다. NGI는 14.9입니다. 여론조사 꽃은 11일, 12일 금토 조사를 진행했고요. 민주당 49.6, 국민의힘 30.1로 민주당이 19.5포인트 앞섰습니다. 다음은 리서치뷰의 정기조사입니다. 이번 주 13, 14일 정기조사 결과로 민주당 44.7대 국민의힘 36.7로 민주당이 8포인트 앞섰고 NGI는 14.2입니다. MBS는 월요일 월화수 조사로 민주당 37대 국민의힘 30으로 민주당이 7포인트 앞섰습니다. 전주보다 6포인트 더 벌어진 격차입니다. NGI에서 민주당이 10.5포인트 앞섰습니다. 윈지코리아는 16일 수요일 조사입니다. 민주당 49.2대 국민의힘 38.6으로 민주당이 10.6포인트 앞섰고 NGI는 7.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부 순서에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여론에 언론에 소개된 여론조사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네, 스트레이트 뉴스가 여론조사 기관 조앤 CNI에 의뢰해서 지난 13일에서 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번 대선에 범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전 대표 가운데 누가 나오더라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52%대로 압승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덕수와 개혁신당 이준석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2.3, 한덕수 26.2, 이준석 5.4, 그 외 인물 10.3, 없음 모름은 5.7%였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한덕수 권한대행보다 2배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김문수, 이준석, 이재명 3자 대결에서는 이재명 52.7, 김문수 20, 이준석 5.9, 그 외 인물은 13.4, 없음 모름은 8.1%였습니다.
자, 한동훈, 이준석 그리고 이재명 3파전에서는 이재명 52.6, 한동훈 15.2, 이준석 6.1%로 집계됐습니다. 그 외 인물 14.8, 없음 모름 11.4%였습니다. 이 범보수 후보 적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각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앞서 보신 조앤 C&I 조사입니다.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는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독수 권한대행이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차기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49명을 대상으로 이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덕수 대행이 29.6%로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습니다. 김문수는 21.5, 한동훈 14.12, 홍준표 10.9, 나경원 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덕수는 보수, 중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모두 김문수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정권교체에 공감한다는 응답자 580명을 대상으로 범진보 후보 적합도를 물어본 결과 이재명 대표가 87.4%를 압도했습니다. 다음은 뉴스토마토 조사입니다. 뉴스토마토가 14일과 15일 조사한 결과에서도 범보수 후보 적합도에서 역시 한덕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누가 범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로 가장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14.8%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목했습니다. 김문수 12.5%로 2위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한동훈 8.4, 안철수 6.2, 이준석 5.7, 홍준표 5.6, 나경원 3% 순이었습니다. 이와 다른 인물은 15.4, 적합한 인물이 없다 25.5, 잘 모름 2.8%였습니다. 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김문수 전 장관은 여권의 핵심 지지층인 이 보수층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나란히 상위권에 자리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는 한덕수 25.5, 김문수 18.1, 한동훈 10.7, 홍준표 7.1%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흐름은 비슷했습니다. 한덕수 32.4, 김문수 23.5, 한동훈 17.5, 홍준표 9.8% 순이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친윤계를 중심으로 이른바 이 한덕수 차출론이 확산되고는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된 뒤 무소속의 한덕수 권한대행과 단일화를 통해서 이 보수층 결집과 외연 확장을 노려한다는 시나리오가 힘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6.3 대선 출마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이 17일 발표됐던 전국 지표조사 MBS는 4월 3주차 조사 결과로 엠브레인 퍼블릭, 캐스티덱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4일에서 16일 휴대전화 가성번호 100%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3명 중 2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바람직하다는 24%, 모름, 무응답은 10%로 나타났습니다. 자, 연령, 지역별 응답 살펴보면 대다수 응답층들의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40대에서 긍정 11, 부정 85, 50대에서는 긍정 19, 부정 76, 지역별로는 인천, 경기가 긍정 19, 부정 72%, 호남권에서는 긍정 13, 부정 75%로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에서도 긍정은 34, 부정 52, 대구 경북에서도 긍정 36, 부정 55%로 부정적 인식이 과반을 넘겼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지층과 이념 성향별 보수층의 인식은 좀 달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55%가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바람직하다고 답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은 38%였습니다. 보수층에서는 긍정과 부정이 각각 46%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지지층의 91%, 중도층의 73%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를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도 변화가 감지됩니다. 그동안 김문수가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홍준표가 12%로 1위, 그 다음은 한동훈 10, 김문수 9, 안철수 8, 나경원 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홍준표, 김문수 각각 23%, 한동훈 19% 순이었습니다.
이 보수층에서도 홍준표 21%, 중도층에서는 한동훈 12%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고로 이번 MBS 조사에서는 한덕수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대통령감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는 질문에 이재명이 전주 대비 7%포인트 상승한 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MBS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 기록을 보였고요. 보수 후보 모두를 합한 30%보다 오차 범위를 벗어나서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재명 다음으로는 홍준표, 김문수가 각각 8%, 한동훈 6%, 이준석, 안철수 3%, 나경원, 김동연 각각 2%, 김경수 1%, 없다, 잘모른 무응답은 전주보다 4%포인트가 빠진 23%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감도에서도 호감이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한 4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자 가상 대결입니다.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을 각각 넣어서 이재명, 이준석과 3자 가상 대결을 해본 결과 이재명이 모두 45%로 안정적인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이준석은 7에서 9% 수준으로 나타났고 김문수 22, 홍준표 24, 한동훈 17%를 각각 기록했습니다. 자, 3자 가상 대결에서도 국민의힘 주자 중에는 홍준표와 김문수가 각축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구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문수 약보합, 홍준표 상승 흐름입니다. 자, 대선 프레임 인식에서도 정권 교체가 54%, 정권 재창출이 33%로 정권 교체가 21%포인트 높았습니다. 정권 교체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상승했고 정권 재창출은 4%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자, 한 주간 여론조사의 특징은 이재명 독주 체제가 더 강화되고 있다는 점과 국민의힘 대권 경쟁 구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홍준표 상승세가 특징인데 한덕수가 변수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한 주간 여론조사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한 주간 여론조사 동향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윈지코리아 컨설팅이 지난 4월 8일부터 14일까지 빅데이터를 분석한 위클리 윈지 키워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핵심 키워드는 이재명 그리고 한덕수입니다. 먼저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연관 키워드는 공식 선언, 지명, 예비 후보, 대통령 선거, 불출마, 훌륭, 이너셔티브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4월 10일 이 전 대표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이니셔티브와 실용주의가 강조되었고 이에 따른 정보량 또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 강국, 행복 등과 같은 긍정 키워드들도 함께 나타나서 긍정적 평가가 다수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권 잠룡들의 잇따른 불출마 선언으로 인해 불출마 관련 키워드도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연관어 키워드의 상위권으로 함께 올랐습니다. 다음은 한덕수 권한대행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관련된 연관 키워드 1위는 함상훈으로 나타났고요. 이어 출마 선언, 서울고등법원, 단일화, 가처분 신청, 차출론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 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헌재 재판관으로 이완규, 한상훈 판사를 지명해 논란을 일었는데요.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대행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헌재는 이를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차출론이 급부상하면서 보수권, 대권 주자 적합 지지도에서 1위를 기록하는 이변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격변의 대선 국면 다음 주 분석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부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은 2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간입니다. 조사 개요와 정당 지지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사 개요입니다. 지난 4월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 RDD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5%, 접촉률 23.4%였습니다. 자,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전국 정당 지지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조사 결과 민주당이 49.2%, 국민의힘이 38.6%, 민주당이 10.6%포인트 앞섰습니다.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2.6, 진보당 1.4, 기타 정당 3.2, 무응답이 1.5%로 조사됐습니다. 이 투표 의향층에서는 민주당이 50.1%, 국민의힘 38.4%, 민주당과 국민의힘 격차가 조금 더 벌어졌습니다. 네, 이념 분포별 정당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보수 245명, 중도 399명, 진보 295명으로 표집되었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진보층이 보수층보다 조금 더 많이 잡히고 있는 것도 여론조사 빛의 이 특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념 성향별 정당 지지율은 진보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84.2%, 반면 이 보수층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75.8%였습니다. 반대로 보수층의 민주당 지지율은 12.9%였고요. 진보층에서의 국민의힘 지지율은 8.2%였습니다. 이 진보층의 결집력이 보수층보다 강하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46.4, 국민의힘 37.6, 민주당이 8.8%포인트 앞선 것으로 나타났고 NGI 수치로는 7.5%가 나왔습니다. 정당 지지율 격차보다 NGI 격차가 조금 적게 나타났는데 이 NGI는 이념 성향별로 무당층의 규모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념 성향별로 무당층의 규모가 매우 적다는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보수 과표집으로 NGI가 정당 지지율에 비해서 10 정도 높게 나온 경우도 많았었는데요. 이 현재는 진보층의 결집이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선거가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모두 결집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적절히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이 앞섰지만 남성의 경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은 남성보다는 여성층에서 더 높은 지지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연령대별로는 20대와 7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의 경우에는 남성과 여성이 뚜렷하게 갈립니다. 20대 남성은 국민의힘 55.9, 민주당이 20.9%인 반면에 여성은 민주당이 50.69%, 국민의힘이 30.8%로 정반대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0대가 좀 흥미로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성별로 보면 좀 더 흥미롭습니다. 60대 남성은 민주당 54.6%대 국민의힘 34%로 민주당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60대 여성은 민주당 48.7%, 국민의힘 49.3%로 딱 붙었습니다. 이 보통 남성이 좀 더 보수적인 편인데 60대에서는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제가 60대에 들어섰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 제가 60대에 들어섰거든요. 네, 물론 뭐 연령대, 성별론 표집수가 적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커서 이 숫자에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지는지는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TK, PK 지역을 제외한 전국 전 권역에서 민주당이 우세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PK 지역은 42.6%대 49.8%로 민주당이 조금 낮았지만 오차 범위를 생각할 때 딱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도 민주당이 앞서긴 하지만 역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통령 선거에 투표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97.6%가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중 반드시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4.7%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투표율이 이렇게 나오진 않지만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 대부분 정치에 관심이 높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그리고 중도층에 비해 보수층이 상대적으로 투표 의향이 3에서 7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이번 대선의 특징을 반영해주고 있는 듯합니다. 네, 다음은 대선에 대한 인식과 대선을 가정한 3자 구도의 대결에 의해서 대선 결과 전망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번 대선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정권 교체 57%, 정권 연장 36.9%, 잘 모름 6.1%입니다.
지난주 조사에 비해 정권 교체는 1.7포인트 높아졌고 정권 연장은 0.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연령대별로는 70대를 제외한 전 연령에서 정권 교체 비율이 높았습니다. 특히 40대는 정권 교체가 69%, 50대는 63%로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TK는 정권 교체보다 정권 연장이 높았고 PK는 정권 교체가 48.7대 정권 연장이 46.4로 팽팽하게 엇갈렸습니다. 또한 충청권은 지역의 정권 교체 여론이 매우 높다는 것이 또 특징적이었는데요. 충청권의 민심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정권 교체 68%로 호남권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이념별 성향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중도층에서 정권 교체 57대 정권 연장 35.4로 정권 교체가 약 2배 높았고 보수층에서도 정권 교체가 20.3%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응답한 응답자 가운데 21.1%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다음은 대선 결과 예측 질문입니다. 실제 대선을 가정하고 차기 대선에 어느 정당 후보에 투표할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주당 후보 52.9%, 국민의힘 후보 36.6%, 제3지대 후보는 6.1%입니다. 두 정당 간의 격차는 16.3포인트로 정당 지지보다 격차가 더 크게 났습니다. 연령별 지지도는 정당 지지율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눈에 띄는 부분은 30대에서 제3지대 지지가 15%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뚜렷하다는 점입니다. 남녀, 성별 간 차이도 없었습니다. 반면 20대의 경우는 제3지대 지지가 약 9%인데 남성 14.3%, 여성 3.1%로 남녀 간 차이가 뚜렷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력이 국민의힘 지지층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96%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국민의힘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88%로 민주당보다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념 성향별로는 중도층에서 민주당 후보 51.5%, 국민의힘 35.3%로 전체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진보층은 민주당 87.4%로 집결하는 반면 보수층은 국민의힘 74.5%로 결집력이 상대적으로 낮고 오히려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라는 응답이 15%로 나타났습니다. 평소 보수정당과 진보정당 반반 정도 찍었다가 응답한 층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힘 비율이 46 대 34.7로 민주당이 앞섰고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응답한 사람의 경우 72.6%만 국민의힘을 뽑고 14.3%는 민주당 후보를 찍겠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개인적인 지지와 상관없이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대선 전망에 대해 물었습니다. 민주당의 승리 60.9%로 국민의힘 승리보다 3배 높았습니다. 좀 더 들여다보면 민주당이 5% 이상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56.4%로 매우 높았습니다. 70세 이상에서도 민주당이 5% 이상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40%로 높게 나왔고 진보층에서도 21%로 나타났습니다. 대구 경북에서도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는 응답이 44.2%로 국민의힘의 승리 예측보다 14포인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층과 지역에서 민주당의 승리의 예측이 높았는데요. 이번 대선은 내란으로 인한 탄핵 국면에서 치러지기 때문에 모두가 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뢰도입니다. 지난 3월 12일 조사에서 물어보고 한 달 만에 다시 물어봤습니다. 한 달 전 조사에서는 신뢰한다가 45%, 신뢰하지 않는다가 52%였습니다. 이번 조사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 달 사이에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신뢰한다 50%, 신뢰하지 않는다 44%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반전은 역시
60대입니다. 제가 60대입니다. 자, 한 달 전에는 39대 57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51대 46으로 신뢰한다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40대는 신뢰한다가 높았지만 신뢰한다가 한 달 전 대비 11.3%포인트 더 강해졌습니다. 이 지역별로는 서울, 호남은 변화가 없었고요. 인천, 경기에서 긍부정이 뒤바뀌었습니다. 이 신뢰한다가 11.5%포인트 증가하고 신뢰하지 않는다는 11.2%포인트 감소해서 신뢰 53.3, 신뢰하지 않음 40.7%로 나타났습니다. 이염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신뢰한다 응답이 13%포인트 증가해서 85%로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자, 이번 주 보수 후보 적합도 살펴보겠습니다. 김문수, 한동훈, 한덕수가 오차 범위 내에서 3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홍준표, 안철수, 나경원 순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인데요. 2층에서도 김문수 41.3%로 1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한덕수 35.2, 한동훈 29.9, 홍준표 18%로 나경원 16.4, 안철수 10.4% 순이었습니다. 자, 다른 조사에서 한덕수가 김문수를 앞지르는 결과가 있기도 했는데 저희 여론조사 빛 우리 조사에서는 김문수가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보수층을 보면 김문수 23.2%, 한덕수 20%, 한동훈 15.3%, 국힘과 무당층에서도 지지도가 비슷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홍준표가 중위권으로 처진 것이 다른 조사와 조금 다른 특징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응답한 층에서도 이 김문수 20.5%, 한덕수는 20%로 딱 붙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16.2, 홍준표 11.6%로 나타났습니다. 자, 다음은 한덕수가 출마한다면 지지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3명 중 2명이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고요. 60.5%로 나타났습니다. 지지 의향은 상대적으로 70세 이상 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보수층에서는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51.6%로 과반이 넘었으나 이 중도층에서는 지지하지 않겠다가 71%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지지할 것이다 응답이 60%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한덕수가 출마할 것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덕수 차출론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흥미로운 조사 해봤습니다. 이재명과 한덕수 양자 가상 대결 붙여봤는데요. 결과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재명 54.1%, 한덕수 37.7%. 이 투표할 정당 후보 결과와 비슷했습니다. 투표할 정당 후보에서 민주당 후보 53, 국민의힘 후보 37%였는데 이 가상 대결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누가 나와도 안 되는 선거 같습니다. 자, 이번 조사의 특성은 보조 설문을 통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 지방선거, 총선, 대선에서 어떤 성향 정당이 주로 투표했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진보 성향 정당 46.1%, 보수 성향 정당 36.2%, 반반 정도 투표했다는 응답이 13.1%입니다. 이는 정당 지지율과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념 성향을 물으면 중도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많았고 투표 성향에서는 스윙보터층이 매우 적게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진보층에서는 평소 진보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87.8%, 보수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6%였고 보수층에서는 보수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83.1%, 진보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은 10.6%입니다. 중도층에서는 진보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이 40.7%, 보수 정당을 찍었다는 비율은 33.3%였습니다. 중도층에서 양쪽을 반반 찍었다는 스윙보터층은 22.5%에 불과해 중도층이라고 해도 스윙보터가 아니고 투표 성향은 약간 진보 아니면 약간 보수층으로 나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20대 대선 투표 이력을 응답자 특성으로 확인해 봤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비율이 47.7%, 윤석열 41.5%였습니다. 지난 대선 전국 득표율과 비교해보면 이재명 후보를 찍었다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를 찍었다는 비율이 높게 나온 것은 아마 기억의 편집이겠죠. 아무리 ALS 조사라고 해도 지금 이러한 전국 상황에서 윤석열을 찍었다고 밝히는 것이 조금 민망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이를 숨기고 이재명을 찍었다고 응답하는 게 높게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현직 대통령 선호도입니다.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 등 민주진영 출신 대통령 선호는 비율이 58.3%였고요. 박정희 등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을 선호하는 비율은 38.5%였습니다. 이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 대선 인식과 비슷한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전직 대통령 선호도는 이 정당이나 정치인에 비해서 보다 솔직한 응답을 하는 경향이 있어서 대선 같은 큰 선거에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네, 이상으로 제12차 정기조사 결과 발표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 숨차게 달려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선이 46일 남은 상황에서 대선 승리의 청신호가 켜져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만이 12.3 내란의 종지부 찍고 내란 세력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탄핵의 완성은 조기 대선의 승리에 있다고 강조했던 것처럼 반드시 압승 거둬야겠습니다.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론조사 빛은 서울의 소리가 제공하는 여론조사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의 소리 시청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끔 텔레 이런 단톡방 보면은 저희 여론조사 빛을 이렇게 홍보해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 전하고요. 더 많은 홍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도 다음 주 금요일 11시 11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의 소리 여론조사 빛 오늘 시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1시 11분에 조금 더 나은 결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새로운 여론조사, 빛의 혁명, 여론조사의 혁명, 여론조사 빛. 매주 금요일 11시 11분 서울의 소리가 전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해설. 미래를 만드는 우리의 선택,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서울의 소리와 윈지코리아가 함께하는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한국갤럽 조사 결과를 분석해드립니다. 속 시원한 해설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힙니다. 여론의 흐름을 가장 먼저 읽고 대선 판도를 예측합니다. 매주 금요일 대한민국 정치의 방향을 예측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분석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을 전합니다. 당신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만듭니다. 여론조사 빛과 함께하세요. 매주 금요일 오전 11시 11분 여러분을 만나러 갑니다.